자, 계속해서 이제 등기 신청 관련해서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출발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에 따르게 된다.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가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받아서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 신청도 기본이 공동 신청인데 지금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이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단독 신청이라는 개념과 공동 신청, 그 외에 또 하나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총 지금 이제 네 가지가 되나요? 개인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의 문제가 될 것이고, 법원 국가지자체에서는 촉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우리가 공간정보부 볼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가 있게 되면 등기를 일괄적으로 다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촉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야. 자, 개인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서, 그다음에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야 되는 등기라는 게 한 가지의 수,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나 지자체, 법원 등이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등기의 신청 중에서 단독 신청 사유라고 하는 거. 자, 먼저 가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또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누구랑 손잡고 갈 놈이 없어.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자신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 의무자가 없거든. 권리를 잃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원래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논리책에서는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속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돌아가신 분이 등기 의무자가 굳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가 될 텐데, 돌아가신 분하고 등기소로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고요. 법인 하나가 죽게 되면 그걸 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에 따른 등기도 역시 단독으로 신청한다.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 상속은 안 내. 너무 쉬우니까 이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항상 약간 흔들어준 게 뭐야? 법인의 합병이라고 하는 거. 등기법 공부하실 때 합병 이퀄 뭐로 본다? 상속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이런 거 몇 번 보거든요. 금방 외울 것도 없고 내용이 단순하니까. 근데 합병 얘기 나오면 움찔해. 합병과 상속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수용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팔아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용징수를 민법에서 얘기하는 공용징수를 2차 과목에서는 다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그쪽은 수용 얘기 거의 안 나올 때가 수야. 자, 그 다음에 저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양도소득세 할 때, 취득시기, 양도시기, 기억하실 거, 수확, 할바,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에 있어서는 빠른 날, 이런 것들을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자. 수확, 할바, 하도 오래돼가지고도 기억이 안 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미친놈처럼 계속 떠들다 보면 여러분들 대충 외우십니다. 그러다 치고,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이제 관공서 아닌 사업 시행자의 경우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상속과 수용 같은 얘기야. 이미 등기 안 해도, 수용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한 상태인데, 형식적으로 어떻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하고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신탁등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위탁자입니다. 맡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맡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신탁과 위탁,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을 비교할 때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해요. 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고 신탁이 되게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걸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 우리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합니다. X 부동산에서 대해서 갑에서 을로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and 맡겨둔다라는 취지의 신탁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했을 때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신탁 등기 또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권리를 잃는 사람이 누구야? 갑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권리는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수탁자가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한다.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상대방 권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취득한 거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를 잃는 사람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등기가 안 돼도 이미 권리를 사업 시행자 것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등기부가 권리자가 이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주요 이슈. 그 밖에 잡다한 얘기. 앞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멸실 등기 있었죠? 자, 요거부터 갑시다. 새로운 법률 원인에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공부했었죠? 자,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입 등기를 보니까 자, 이 중에서 자, 표제부와 관련해서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토지가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 이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멸실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편 애초에 없는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이 됐으면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건물이나 토지가 존재했었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렸어. 건물이 무너져버리고 이 땅이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한다? 멸실 등기의 문제. 애초에 그러한 토지가,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야. 무효인 등기야. 그러면 어떻다? 말소 등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자, 보게 되면은,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됐을 때,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거.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면 경정 등기,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면 뭐가 된다? 변경 등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문제 삼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주 등기로 처리를 한다.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뭐로? 주 등기로 처리했었고 그 외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변경 등기 중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건 건물의 합병 또는 토지의 합필 등기. 요건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마다 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멸실 등기. 자, 토지 건물이 멸실됐을 때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인 또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 1월 이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한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 의무자가 없어. 3층이다 4층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4층을 올린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등기 명인이 어떻다?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멸실 등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는 성명과 등기 명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바뀌었다. 그러면 같이 갈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논리체계에서는 어떻다? 단독 신청.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주로 이슈가 됐던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이런 것들 자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 동일한 논리 구조로 멸실 등기나 변경 등기 등도 다 단독 신청에
대상이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의미를 새겨도 좋아요. 그 권리를 잃는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자, 그래서 나머지 등기는 뭐라고요? 다 공동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대비 신청 별로 중요치 않고요. 포괄 승계 요거 하나 자주 나오는데 답되지 않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 자, 근데 갑이 등기 넘겨주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병에게 상속이 되겠죠? 병한테 각종 권리가 상속이 되죠. 상속은 포괄 승계라고 해서 권리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같이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어떻다? 갑을 대위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을이 사망이 일어서 자 상속인이 병이 된다. 그러면 갑에서 자 병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는 거. 이것도 바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문 속에 가끔 나오는데 절대 답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기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의 개념이 포괄승계니까 너무나 당연한 논리 구조니까 시험때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탁등기라고 하는 거. 아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탁자가 수탁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신청해 주는 거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나머지 별 쟁점만 되고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게 건물의 멸실 등기 간간히 나오죠. 건물의 멸실 등기, 건물 등기 명인이 1개월 내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바로 토지 등기 명인이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 주제. 그래서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등기를 촉탁하는 케이스하고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직권으로 등기 그 다음에 촉탁하는 케이스 4개를 번갈아 가면서 단독 신청 사유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네요.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겁나 쉬웠던 주제. 자,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죠? 맞죠? 아, 이건 한 1000번은 얘기를 했겠다. 매매계약을 해갖고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죠.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요. 문제 볼 때 좀 띄엄띄엄 보시라고, 띄엄띄엄. 얘들 문제 겁나 수준 낮아. 아니,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수준 더럽게 낮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 푸는 문제는 겁나 수준이 낮은 거야. 이게 문제를 바라볼 때 쫄지 말라고. 쫄지 마시라고. 그냥 쉽게 간다고 생각해야 돼. 왜? 우리 100점 맞을 것도 아니거든. 그냥 70점 맞으면 돼. 쫄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 망할 놈은 시험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포야. 이 망할 놈 시험이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공포가 장난이 아니야.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수가 몇 점이 나오고가 아니라 엄청 스트레스 쌓여요. 저쪽에 다른 뭐 이과 쪽에 이과 이공계에서 기사나 뭐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애들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그거까지 떨어지면 한 3개월 후에 또 보면 되니까. 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근데 이제 힘든 시험이 공무원 시험, 중개사 시험, 공무원 같은 거 경찰 시험에 한번 응시해 떨어져 버리면 또 거의 1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이 좋을 때? 그럼 막 불길한 예감을 갖는 거야. 아, 이게 또 찍어서 막 90 몇 점 나와버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쪽팔리게 다 찍은 게 맞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칼 맞을 것 같고. 그냥 쉽게 갑시다. 2번 질문. 자, 을은 갑의 이임을 받더라도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요거 틀렸나요? 해서 등기 신청은요, 대리인이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등기 신청은 그 자체가 물권 변동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건 절차적인 문제니까 어떻다? 대리에서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봐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누가 등기하려고 몸부림 주로 치겠어? 매수인이 등기하려고 몸부림 치겠지? 그 매도인 보고 손 잡고 가서 우리 같이 등기 신청합시다. 매도인 바빠. 받을 돈 다 받았는데 뭘 따라와. 그럼 이제 위임장 주고 등등등 하면 어떻다? 뒤에서 첨부정보 공부할 텐데 그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렇게 2번 틀렸나요? 3번 을이 소유권 이전기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그러면 아까 이게 돼버리면 매도인 갑이 등기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된다. 실체법상 그 얘기 아까 했었고요. 4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을은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옳은 표현.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협조 안 하면 어떻다?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을은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접효 암기하셔야 돼. 저장된 때 어떻고 접수되고 접수된 때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다시 갑시다. 등기 신청 정보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이때 바로 언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달리 표현하면 어떻다?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공부할 때 항상 이슈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은 나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똑같으면 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해서 저접효라고 하는 거. 별 내용 없는데 저접효라고 하는 거. 저접효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특이한 주제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신청 위임받으면 어떻다?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 쫄면 안 돼. 쫄면 작살나. 쫄면. 틀린 맞던 이 등기 효력 발생 시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자,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요거 단독 신청, 판결 등 외우고는 있었고, 판결 등이라고 해서 지금 주제가 빠져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이게 내용을 검토를 할게요.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행 판결 있으면요, 이행 판결 있으면 어떻다? 이행 판결 있으면 승소한 사람이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10년 지나도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행 판결 얘기였었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은 형성 판결을 부르고 형성 판결에선 승소한자, 패소한자 불문하고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주제가 있는데 오늘 편집에서 빠져 있어요. 어찌됐든 다시 갑시다. 자, 갑소유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승소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을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었고요. 거꾸로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갑이 소송, 내 소유권을 빨리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승소한 사람만이 등기 권리자든 의무자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이 될 거 10년 경과돼도 다 승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행 판결이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건 민법할 때 지겹게 왔던 얘기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갑소유, 갑이 60%의 집은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토지를 쪼개서 1000평인데 600평
A, B 400평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A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이 60%의 집은 을이 40%의 집은, B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의 집은 을이 40%의 집은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A 토지를 갑이 언제 취득을 하느냐?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했을 때는 지분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지 어떻다? 갑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B 토지 을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협의에 의해서 분할했을 때는 어떻다?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면 지분 이전 등기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된 그 시기에 갑은 A 토지, 을은 B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자, 이 A가 됐든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파트에서 출제되는 이슈는 주로 뭘 가지고 이행 판결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해서 1번 지문 보니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가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지분 이전 등기 신청 안 해도요, 이미 어떻다? 소유권, 단독 소유권은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다만 팔아먹기 위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등기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것. 2번 지문요, 승선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보시고 답은 2번이고요.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 10년 경고자, 소송 변론 종결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아까 얘기했던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대위 신청, 자기 명의로 직접 등기를 넘겨받는 거.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도 채권자거든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신경 꺼요. 하나 버리시고. 자, 5번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경과된 후에도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10년 지나도 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출제 포인트 안 됩니다. 해서 이 파트에서는 판결형 등기 신청 중에서는 그저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 당시에 등기 의무자가 협조를 안 하면 이행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고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이게 좀 어제 편집이 잘못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승소한 등기, 승소라고 하는 것은 이때 판결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행 판결이라고 부른다. 민법에서 작년에 있어 뭐가 나오냐면,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는 데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법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요거 좀 오래전 문제인데 기억하셔야 될 주제. 요거 10년 경과돼도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상대방 없죠? 상대방이 없잖아요. 누구 권리를 잃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것도 다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법인 합병 나와 있죠? 합병이 뭐라고 그랬어? 상속이라고 썼죠?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문제고, 법인이 죽으면 어떻다? 법인 합병의 문제. 두 가지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딴 건 몰라도 기억하고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주제. 기억 디귿 들어가 있는 게, 기억 디귿 둘 중에 하나를 찍게 되는데, 자, 일단은 나머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 가겠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근저당권에서는 필적 등기상으로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 채권 최고액 등기돼야 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등기가 되게 된다.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간에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문제가 발생하죠. 증액을 하면 얘가 손해를 보잖아. 감액을 하면 누가 손해봐? 이 을이 손해를 보잖아. 그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가 있으면 당연히 다 공동 신청의 문제로 가야 된다. 다시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공동 신청의 문제로 가야 된다. 근데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그러면 공동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실익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있었지? 특정 유증으로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법인 합병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포괄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나 죽으면 내 재산의 30%를 누구한테 줘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괄 유증은 상속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물권 변동,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 나중에 등기 안 해도 어떻다?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정 유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누구한테 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구한테 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가리켜서 특정해서 누굴 주라고 나 죽으면 이 얘기를 특정 유증. 근데 상속은 돈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뒤져버렸다고.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등등등을 상속이 뭔가 챙길 게 있으면 챙겨가면 그게 상속이라고. 근데 유증은 겁나 어려워. 유증은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야. 나 죽으면 이렇게 멘트하면 노인네가 노망났네. 저렇게 얘기하면서 20년째 계속 살아계시다. 이렇게 자손들이 뒷담화해. 유증은 뭐냐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식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매계약도 교환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특정한 문서를 갖춰야 하는 것처럼 그런 서류가 없어도 다 의사의 합치 있으면 계약 성명만으로 다 성립을 하게 된다. 근데 민법에서 드물게 요식 행위가 유증이에요. 유증은 핸드폰 보고 녹음을 하는 거야. 나중에 뭐는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증이 되는 게 아니야. 유증은 멀고도 험해. 일단 변호사도 있어야 돼. 유언 집행자라고 해서 변호사가 있어야 돼. 공증도 서야 돼. 인후보증이라고 두 사람 또 있어야 돼. 보통 유언이 힘든 게 아니야. 죽기도 쉽지가 않겠지만 유언 더 힘들어. 안에 충분한 재산 등이 있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등등등의 과정을 거쳐야지 어떻다? 유증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그게 포괄 유증이 됐든 특정 유증이 됐든 간에 상속은 아까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었죠? 피상속인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유증은요, 변호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유언 집행자로 부르게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사망하신 분의 뜻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등등등. 그래서 유증은 뭐가 된다? 공동 신청. 특이한 거야. 가십시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못하고 가셨어. 그렇게 하면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면 산이 간단해지는 거야. 근데 유증은 뭐라고요? 유언 집행자가 있어. 그래서 출제인이 왜 이걸 내고 지랄이겠어요? 상속이랑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야. 상속은 단독 신청이라고 외웠어.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안 나왔죠? 이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단독 신청이라는 걸 너무나 다 잘할 거라고 확신에 차 있는 거야. 사실 상당수가 모르는데. 그러면 상속이랑 헷갈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포괄 유증. 유증 있죠? 특정 유증이 됐든 포괄 유증 헷갈릴 수 있겠죠? 유증은 공동 신청이야. 그리고 또 법인 죽어버린 케이스, 법인 합병했죠? 이건 단독 신청.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법인 합병하고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속과 비교해 주기 위해서 출제를 한 거고요. 그 외 예는요, 볼까요? 승역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유역제 지역권 등기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권. 자, 순서 무관하게 한번 가십시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해서 타인의 토지를 특정한, 자, 용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역권이라고 부르죠. 용어부터 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그래서 보통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자, 의사의 합을 이어서 지역권 설정 협의가 있고, 두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저당권 백날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저당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죠. 다 저당권도 지상권도 성립을 하고 지역권도 등기해야죠. 다 자, 성립하게 되는 물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요역지 토지를 X토지, 요역지를 X토지, 승역지를 Y토지라고 쓸 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어디다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Y토지에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보면은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승역지의 소유권 등기부에다가 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요. 이 토지도 소위 이제 살을 붙여. 이 토지가 바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토지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라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자,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어떻다? 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인 직권으로 등기를 한다. 이건 좀 어려웠는데 일단 논의의 포인트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법인 합병, 유증 해서 상속과 비교하기 위해서 유증과 바로 위에 법인 합병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삼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독 신청에서 기억하고요. 디귿 두 가지가 어떻다?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엮어서 내고 지랄이야. 다 앞에서 뒤까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은 우리가 민법을 보통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일정 궤도 올라서기 전까지 민법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민법이 딱 물권 특히 일정 궤도에 딱 올라가면 대충 요 재미도 있어. 나름대로 딱딱 떨어지는 재미가. 등기법이 그 지랄이야. 등기법이 한 문제 안에서 지금 보지도 못한 지역권이라든가 또는 법인 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등기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민법이랑 같이 매칭해서 보셔야겠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한번 가볼까요?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은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문제 통해서 외우시게 되는 거야. 이 재권 판결은 저당권, 전세권 취업돼서 논의하는 개념입니다. 해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맞죠? 용익물권은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세권 설정자한테 교부를 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교부한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전세권자가 연락이 안 되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전세금은 이미 교부가 됐어. 을이 전세금 교부해달라고 통장을 보내왔다고 계좌번호를. 그래서 교부를 했다고. 전세금을 교부를 했는데 얘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 연락이 안 돼. 꼭 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등. 그랬을 때 전세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말소 등기를 하려면 원래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내가 요차저차해서 전세금 이렇게 반환했고 얘가 말소 등기 협조해 준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버렸다.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안 해도 전세권 소멸하죠? 전세권 소멸하죠? 근데 왜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은 어차피 소멸한다면서요. 근데 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서 이 무효인 등기라도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거기다 다시 전세권 설정을 못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돈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무효인 등기가 들어놓여 있으면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재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굳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똑같은 논리고요. 재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다?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아까 이행 판결 24회 때 나왔었잖아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나왔었잖아요. 10년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나왔었잖아요. 28회 때 출제해준 24회 때 문제 보고 나서 느낀 게 있는 거야. 이행 판결은 너무 없어 보여. 이건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재권 판결형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해서 판결한 이유. 그 다음에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해서 이거 나중에 공부할 주제인데 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하면 상속 점점점 이런 거 하나 나오고요. 그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 두 개는 어떻다? 등기권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한 번에 못 외워요. 이걸 문제를 보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이것은 알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뭘 고르셔온가요? 틀린 걸 고르셔온가요? 틀린 걸 고르셔죠? 얘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디귿 죽여버려야 돼. 일단은 둘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된다. 디귿은 확실하죠? 틀린 걸 고르시니까 디귿을 제거해야 된다고. 실제 시험 볼 때 재권 판결 알면 좋겠지만 모를 수 있다고. 짜증 내지 말고 아는 걸 찾아가야 된다고. 쉬운 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했을 때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해서 이것도 나중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주제 오늘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전체 이게 어렵다니까. 등기법 한 문제 제일 앞에서 제일 뒤까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그 등기 명인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알겠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가 뭐야? 개명을 하거나 주민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게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죠? 이건 동동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간단하게 했던 거 이거 맞죠? 그럼 미음도 제거해야 되죠? 그죠? 그럼 기억리을 아니면 니은 리을이 돼야 되나요? 지금 두 개 딸랑 알았어. 쉬운 게 디귿하고 미음은 쉬웠었다고. 디귿하고 미음은 쉬웠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 5개를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디귿, 미음은 간단한 주제니까 이건 쫄지 말고 아는 걸 몇 개를 찾아가다 보면은 대충 세팅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아까 지금 이제 요거 옳은 표현 간다고 했죠? 재권 판결, 이행 판결, 재권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단독으로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판결 있으면 어떻다?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법원에 판사가 도장 찍어줬다고 그럼 판결문이 있고 또 누구를 손잡고 갈까? 법원에 판사가 하라고 했으니 같이 가자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돼. 재권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같은 판결이 있으면 일단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이행 판결은 누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형성 판결은 상관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권 판결은 당연히 승소한 사람 이렇게 가야 되죠. 왜냐면 캐나다 이민 간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판결 있으면 어떻다고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것만이라도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판결 2개 커버됐죠? 그 다음에 지금 등기 명의 표시 변경표가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음이 단독 신청의 사유가 될 것이고, 아닌 것을 고르시온가요? 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 관련해서 이건 등기관이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를 한다. 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첨부해서 자, 자신이 말소 등기 신청했을 때 이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다시 이제 그림 설명드릴게요. 등기를 실행하는 방식은 첫 번째 공동신청, 단독신청이라는 경우 있었죠? 그죠? 우리가 단독신청 뭐 상속, 수용 몇 개 배기했는데 신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촉탁에 따라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법원이 촉탁을 한다. 그리고 관공서가 압류 등기 촉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류 등기는 안 나오니까 법원의 촉탁이라는 것도 하나 이슈. 그리고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떻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도 있을 수가 있다. 앞에서 자, 요역제다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게 더럽게 어렵다고 전체를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지 등기법을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지. 나머지 니은하고 니를 모르는, 니은 나중에 알게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주제고, 무조건 알아야 될 주제인데, 자, 그 중에서 판결, 이거라도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대강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를 낼 때 단독신청, 공동신청, 법원의 촉탁, 그리고 등기관 직권 이렇게 네 가지를 짬뽕을 해서 문제 구성을 한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 볼 때 쫄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직권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살펴드렸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신청정보, 첨부정보 이어서 논의 드리겠습니다.